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오늘은 굉장히 비싼 피규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식극의 소마라는 애니 혹시 아세요? 그 요리 대결하는 만화인데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작품에 나오는 미소녀 여주인공이 있는데 에리나라는 그 이름이거든요. 이 캐릭터가 이제 프링에서 바니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맨다리 버전이 나와서 제가 큰맘 먹고 구매를 했는데 이틀 전에 받았고요. 지금 박스가 거의 모니터에 상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박스가 왔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박스 안에 있는 실제 피규어 박스를 이제 꺼내서 올려놓은 모습인데 사실상 그 종이 박스랑 크기 차이가 별로 없죠. 그 4분의 1 스케일 그 바니걸이기 때문에 박스가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용물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게 동그란 하얀색 그 돌림판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보통 찍는데 이 박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판에 도저히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촬영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매니아 하우스라는 그 국내 샵에서 제가 30만 5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 바니걸 피규어들이 워낙 고퀄리티이고 큰 사이즈이기도 해서 요즘은 거의 30만원대 중반에서 막 70만원대 제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열악한 그 촬영 환경에서 촬영이 되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 뒤에 그 달력으로 하얀 배경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걸 다 처리를 못했고 내용물의 무게 때문에 박스가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튼튼하고 큰 돌림판을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박스가 전체적으로 그 진한 핑크색 빛깔로 되어 있고 굉장히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에 이렇게 사진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사진하고 실물이 진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리나 나키리 원작에서 주인공을 굉장히 도도하게 대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장금이 입맛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엄청나게 그 미각을 타고난 그런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요리 대결 만화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맛을 보고 이제 요리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만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요리 대결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는 장면이 반복되는데 아니 아무리 요리 맛이 좋다 그래도 내가 뭐 해가 서쪽에서 뜬다 그러면은 이 만화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시즌2까지 보다가 이제 중간에 하차를 했는데 어쨌든 뭐 중간까지는 재밌게 봤던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물을 꺼내놓은 모습인데요. 피규어가 그냥 통짜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은 뭐 머리,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 이제 조립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 피규어는 굉장히 사이즈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그 바니걸 귀 있죠. 귀, 토끼귀. 그게 이제 따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블리스터를 열다가 중간에 이렇게 바닥으로 뚝 떨어졌어요. 토끼귀하고 이제 같이 떨어진 물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바로 요 그 발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발 지지대가 그 피규어 사이즈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얇고 그 굉장히 그 간소함을 추구하는 그런 받침대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하이힐 그 구두굽이 뒤로 가게 해서 이렇게 쇠로 된 그 철봉이 있거든요. 그 철봉을 이제 다리 부분에다 끼우고 앞발 부분에도 핀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왼발은 바닥에 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꽂는 구멍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존재만 하는 거지 실제로 왼발을 고정시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피규어가 다리 한쪽에 그냥 고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안정성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 두 개의 핀을 꽂느라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왼쪽 발을 꽂으려고 그랬더니 어라?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규어를 사실 분들은 이 제품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끼기 부분인데, 원래 블리스터에서 바로 꺼내면은 이렇게 그 반쪽짜리 귀가 꽂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냥 구멍이 있는 상태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따로 포장된 토끼기를 그냥 꽂으면 되는데, 이 반쪽짜리 귀는 도대체 왜 끼워져 있는지. 제가 프링 제품이 이게 처음이 아닌데 다른 제품은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토끼기가 너무 길어서 장식장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아마 저거를 그냥 토끼기 대신에 꽂아서 전시를 하라, 뭐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저렇게 그 보조 귀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피규어를 세워놓은 모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이제 회전을 시켜 보면은요, 일단 뭐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피부, 늘씬한 몸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사진하고 실물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가슴이 정말 정말 크게 표현이 되어 있다. 아주 흡족하다. 남자의 수명 연장을 시켜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게 뭐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지금 뒷모습을 보시면은 금발머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채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옆에 나란히 다른 피규어를 좀 바짝 붙여서 전시할 경우에는 저 머리 부분이 공간 파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전시할 때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근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얼굴의 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친구가 그 작품 내에서는 좀 도도하고 까칠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한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사실 바니걸 복장을 입은 거는 제가 작품에서는 본 적은 없어요.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프링이라는 회사가 원작에 없는 바니걸을 억지로 입혀다가 파는 회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바니걸을 입었다라는 게 본인한테는 좀 벌칙같이 느껴져서 부끄러우면서 이 바니걸 옷을 입힌 사람에 대한 약간 원망 같은 게 분노가 섞여 있는 약간 새침한 그런 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니걸 귀를 보시면은 유광으로 반짝반짝 하거든요. 굉장히 매끈하고 반짝반짝하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바니걸 본연의 이런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프링 제품 사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바니걸이 처음에는 망사 스타킹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꼭 이렇게 그 스타킹을 뺀 그 맨다리 버전을 따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때를 놓쳐서 못 사신 분들은 나중에 맨다리 버전을 사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맨다리 버전이 훨씬 섹시하고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맨다리가 항상 그 스타킹 버전보다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재료가 빠졌는데 왜 더 비싼 건지 전 잘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굉장히 아주 디테일이 높으면서 섹시하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리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바니걸 복장 특유의 그 하이레그 스타일이잖아요. 엉덩이 부분에서 다리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다리를 좀 더 길어 보이게 하는 의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 하이레그 부분이 없다라고 치면은 생각보다 다리가 그렇게 긴 친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바니걸 피규어보다는 다리가 약간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전시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극의 소마 LED 바니 맨다리 버전을 보셨는데, 제가 그 큰맘 먹고 산 프링 바니걸이 2개가 더 있어요. 예전에 리뷰했던 건데 한번 비교를 해보는 차원에서 같이 전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초차원 게임 넵튠의 블랙하트라는 캐릭터인데 중고로 샀거든요. 원래 이 바니걸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피규어였는데 중고라서 제가 14만 5천 원에 엄청 싸게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바니걸을 구할 수 있다? 네, 거기에 혹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니걸 3명 중에서 키가 제일 큽니다. 저 바니걸 귀 때문에 아마 더 큰 건데,
이렇게 키가 큰 제품은 사실 전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니걸 전용 장식장 같은 게 있어야 될 정도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캐릭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법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사하무라 스펜서 에릴이라는 금발의 미소녀 캐릭터입니다. 이 친구는 설정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성숙한 여성 캐릭터들보다는 약간 어려 보이고 키도 좀 아담한 편이고 얼굴도 작은 편이에요. 어쨌든 제가 그 큰맘 먹고 이렇게 비싼 피규어를 산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제가 스펜서 에릴이 쟤를 살 때만 해도 가격이 24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그 바니걸 피규어들 가격이 대체로 20만 원대 초중반이었단 말이죠. 사실 그것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은 바니걸이 아니어도 막 다들 가격이 20만 원대 후반이 평균 가격이 돼버려가지고 정말 피규어를 사는 게 취미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저 멀리 뒤에 그 6월호 맥심 달력이 살짝 보이는데 저거까지 영상에 나갔으면은 노란 딱지를 피울 수가 없어서 최대한 달력이 나오지 않게끔 찍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명의 바니걸 전부 다 프링 제품이거든요. 프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빨간 옷 이 친구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성숙미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도 고등학생 아닌가? 원작 설정에서는 모르겠어요. 같은 고등학생인데도 뭐 체형 차이가 좀 있는 거겠지. 요즘 진짜 예쁜 피규어들 많이 나오고 있고 스케일 피규어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링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내줘서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가격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할인이 안 될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고가의 피규어를 오랜만에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좋은 피규어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